오늘장 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어제만 해도 사실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또 흐름이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거의 좀 줄였죠. 그나마 지금 소폭 오르는 것도 반도체 투톱이나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 덕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 코스닥의 경우에도 점차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죠. 현재는 거의 1.5%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오늘 8개의 특징주 시장에서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봐줄만 할까? 오늘도 승부를 벌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유서벽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8개의 특징주 꼽아봤거든요. 더 대진표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시죠. 자, 올 한 해 전쟁 키워드와 함께 눈부시게 성장한 방산주들의 대결입니다. LIG 넥선과 빅텍이죠. 잠시 쉬어가나 싶기도 했지만요. 언제든지 솟구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운이 다시금 짙어지고 있고 지난밤엔 대한민국 강릉에서 군사적인 해프닝도 벌어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LIG 넥선과 빅텍 두 종목을 1라운드에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라운드로 가보시죠. 공교롭게도 최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종목들인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영업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얼마 전에 신저가를 찍었는데 오늘은 좀 강한 매수세로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요. 어제였죠? 미국의 중고 패션 플랫폼인 포시마크 인수 소식이 떠들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긍정 또 부정 의견이 함께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다시 신저가입니다. 자, 두 종목 간의 대결 승자는 2라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로 승부를 벌여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미래차를 위한 핵심 기술을 갖고 시장 공략을 정조준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현대모비스의 3분기 호실적 전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협력사면서 테슬라나 리비안으로의 수주도 쏟아진다는 기대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미래를 밝게 그려나가고 있는 아모 그린텍인데요. 현대모비스와 아모 그린텍의 대결은 잠시 뒤에 3라운드에서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실까요? 어제와 오늘 반도체 투톱의 뚜렷한 반등과 함께 반도체주들이 다시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반영해서 반도체, 그중에서도 미세 공정의 핵심인 EUV, 극자외선 공정과 관련된 두 종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1.4나노 발언까지 나오면서 더 이목을 끌고 있는 두 종목들이죠. SNS텍과 동진세미캠의 대결은 4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대진표 먼저 공개를 해드렸고요.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올라온 두 종목은요, 방산주들입니다. LIG 넥선과 빅텍의 대결인데 여러분은 또 어떤 종목이 더 괜찮다고 보시는지 현재 기준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종목들 대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산주들 전체적인 윤곽부터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올 한 해는 역시 방산주들 가장 뜨거운 눈여겨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잠시 쉬어가나 싶다가 다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러시아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좀처럼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전원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게다가 요새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에 대해서 간밤에 좀 해프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강릉 쪽에서 현무 탄도미사일을 대응 사격으로 쐈다가 아군 기지에서 또 떨어지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방산주들로 다시금 또 시선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이 방산주들 전략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환경을 살펴보자면 지금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핵이 쏘든 안 쏘든 방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전쟁에 대한 흐름 기조가 많이
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쓰이는 군사 물자도 굉장히 많이 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네.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할아버지가 엽총으로 네. 600억짜리 전투기를 쏴서 다쳤다고. 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냥 웃고 넘어갈기보다는 예. 그만큼 그 군수 물자가 계속해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 나라마다 이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방산 기업들 그리고 방산 물품들이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물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레드백에 관련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이 입찰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 때문에 좀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뭐 청궁,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고 나서 이게 이제 다른 이제 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 미사일을 한번 쓰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달아진다면 결국 이거를 사야 되는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산 쪽에서의 선순환이 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을 본다면 거의 2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봐요. 네. 그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은 거의 30조 원 가량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연말까지 호주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수출 계약이 성공한다면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 수주 잔고에 맞춰서 주가는 좀 차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방산이 좀 좋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매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기대감에 매출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기조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나토, 인도 태평양도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군비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그 매크로 환경적으로 방산 쪽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서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바로 자기 나라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저는 방산 업계에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산주들은 경기 침체 우려감과는 조금 별도로 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든다면 예. 그나마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계속되는 이 상승 중인 방산 업계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수출 모멘텀들이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레드백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우주항공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고 예.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리고 카이저 그 한국항공우주랑 그 인수 얘기도 잠깐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사실 무근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인수합병에도 한 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또 탄생할 수 있다. 그만큼 기술력과 가격까지 좀 겸비한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방산 예. 쪽은 하반기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방산주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단 잠깐만 봐도 이 방산주들 중에서도 나는 이 종목이야, 나는 이 종목이야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을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방금 언급이 나왔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에 대한 팬심도 바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전략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유세백 전문가께 더 여쭤볼게요. 전문가께서는 방산주들의 전략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방사는 항상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좋게 생각하느냐? 지금 리세션 올 겁니다. 오는데 네. 그 시점은 언제냐? 지금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측을 하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국비 경쟁은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각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방산주들한테는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만년 수입을 해오던 국가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 국가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앞서 김영호 전문가님이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출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 빠르게 우리 방산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유럽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인접 국가들, 근접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를 이렇게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아니면 자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는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폴란드에다 밀어주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려고 하고 그 기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파워가 있고 곁다리로 뭐 2차 전지라든가 등등등을 엮어서 같이 묶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중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라크에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테러가 굉장히 빈번해요. 네. 굉장히 빈번하고 거기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수출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예. 뭐 K2라던가 아니면은 뭐 장갑차라던가 뭐 등등등 너무나 많은 그런 무기들이 있지만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올해 들어서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우주 산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방산주 탑픽은 어디야라고 했었을 때 저는 항상 하나에어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채팅창에 공감 많이 되셨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강한 녀석들 첫 출연 때 네. 첫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스트롱맨의 네. 참 기여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3번이나 추천했던 종목이고 내려오면 잡자. 그리고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변화가 됐지만 예. 저는 5만 원대 오면 무조건 잡고 5만 8천 원대 오면 팔자. 그러면은 충분히 이 종목 하나로도 단타를 칠 수가 있다. 일주일 기간으로 충분히 수입 짭짤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6만 원 위에서 놀고 있죠. 예. 근데 지금 8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으로 1, 2년 멀리 보고서 1, 2년 그 이상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라면 나쁘지 않은 대안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투심이 흔들리면서 지수가 무너지면 버틸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분할 매수로서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를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다뤘었잖아요. 네. 근데 육해공을 다 다루네라는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대진표에 올라온 두 종목 지금부터 승부 벌여보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과 빅텍의 대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이즈 차이는 제법 나는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둘 중엔 어디로 가시겠어요? LIG 넥슨 가겠습니다. LIG 넥스원.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LIG 넥슨으로 가주셨고요. 자,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LIG 넥스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IG 넥슨을 골라주셨습니다. 사실 LIG 넥슨이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빅텍이 오늘장 상승세는 뚜렷하게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도 기존의 주도에서 올라갔던 종목이 더 간다. 오늘 잠시 급등이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빅텍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잖아요.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고 북한이 지금 뭐 핵실험한다 뭐 이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는데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항상 대표적으로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게 빅텍이랑 스페코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도 같이 껴있다고 하지만 빅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어떤 북한에 대한 도발 이런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 접근했다가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빅텍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 방위 산업에서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TICN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같은 이제 민수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LIG 넥슨과 사실 좀 비교를 하기가 좀 그렇죠. 네, 매출 차이도 그렇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LIG 넥슨이 워낙에 또 강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오늘 뭐 예를 들면 LIG 넥슨과 좀 악재라고 좀 보기 그렇긴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붙었다면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랐을 텐데 LIG 넥슨과 빅텍은 조금 체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궁 같은 부분도 이 소비형 그 방산 품목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구미하우스라는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1,100원 정도 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저는 좋은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유서벽 전문가께서도 이 체급 차이, 요거는 게임이 좀 성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체급 차이는 어떻게 성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뭐 빅텍이 강하게 치긴 하지만. 네, 당일성 재료로서 네. 그리고 북한이 I'm alive 이러면서 자기 살아있다고 계속 미사일 날려대는데 예. 이럴 때는 정말 빅텍이라는 종목만큼 변동성을 시원하게 주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사례를 조금 백으로 돌아가자 보면은 예.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쏴대면은 대북 관련주 그냥 네. 날라다녔죠. 그렇죠.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방산 쪽에서도 빅텍이라는 종목을 빼놓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시원하게 올라와줬는데 딱 중간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은 그 중간 딱 마디가 그러니까 지금 딱 저항 라인의 위치에 있어요. 저는 그러네요. 받을 때서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 받을 때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약에 시초가로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그래도 수익률을 좀 얻으셨겠지만 지금 장기적인 투자 감목으로서 볼 종목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나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오는 종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 LIG 넥슨이에요. 작년 매출액이 약한 작년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네. 올해 1분기에 거뒀던 매출액이 거의 근접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네. 이제 아직 3분기, 4분기 실적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 PRQ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은 LIG 넥슨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구미 공장 증설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전 LIG 넥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다 LIG 넥슨을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의 의견도 이쯤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띄워주시죠. 자, 결과는 역시 압도적이네요. 8대2 LIG 넥슨이 득표를 확실하게 많이 챙겨갔습니다. LIG 넥슨을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빅텍에 대한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사백 전문가님, 네. 빅텍의 가격 전략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멀리는 안 보셨으면 좋을 예. 것 같아요. 뭐 전고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그럼에도 지금 보수적인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의견이고요. 예. 7,5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지금 이제 뭐 일주일 기간으로 좀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 입절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빅텍 욕심내지 말고 짧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7,500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를 또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마무리 해보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는요, LG 디스플레이와 네이버의 대결입니다. 최근 장에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당분간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 중고 거래 플랫폼 인수 소식에 따라서 오히려 좀 주가에 좀 반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과연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을 펼쳤을 때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세백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와 네이버를 붙여봤을 때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당장 오늘 장에서는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네이버 정말 네. 저 미운 아이라고 생각할 텐데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네, 있죠, 그 네이버.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느낌으로 예. 네이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골라주셨고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의견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유서백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괜찮게 보시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유동성을 풀었다가 그런 예.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이제는 완전히 긴축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품이 버블이 꺼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이버를 뭐 이렇게 잘못 말하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두 종목 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대부분이 한 뭐 50분 중에 한두 분은 꼭 들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다가 그대로 쭉 밀어버렸는데 저는 이 가격대가 더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성장 동력이 없어요. 네. 지금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될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 제페토가 네. 뭐 아시아 시장을 석권을 했다. 아니면은 뭐 네이버 웹툰이 미국 네. 상장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거나 여기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투심은 많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성장주가 과연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고 그러면 이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는 이거 게임 체인저 못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비싸게 인수를 했네. 아, 네네, 네, 맞아요. 좀 그 더 싸게 얘기죠. 인수를 했다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라면은 확실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이 시기에서 이렇게 비싸게 샀다고? 이러면은 네. 너네 돈 그거 감당하면서 메꾸면서 더 많이 벌 수 있어? 멀리 본다라면은 네. 몇 년은 향후 몇 년 후를 본다라면은 되겠죠. 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한다. 물론 그 일전에 이제 하나에서 네.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이와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가 일전에 인수를 하려던 그 대금보다 훨씬 싸게 네. 인수를 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좀 무리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렇게 거죠. 평가가 되고 있고 네이버는 제가 19만 원까지 밀릴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네. 밀렸어요. 그리고 16만 원,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무섭네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했었을 때 조목상담 시간에도 안 좋게 얘기를 할 때 네이버 무시하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좋은 기억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가파른 상승세의 추억을 못 잊으실 거예요. 그렇죠. 산파동을 일으키면서 그냥 무섭게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가 과연 거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 시장이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떤 종목이든 다 밀렸지만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업황 부진할 거고 23년도도 개선이 될 건가? 점점점 의문점은 들고 있어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저점으로 다가왔다라는 부분을 월봉으로 차트 다 줄여서 보면은 거의 밑에 바닥까지 와 있어요. 이제 더 내릴 일이 없다. 더 내려 만 원까지 밀릴 수는 있죠. 아. 있는데 그래도 상승 여력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김영호 전문가님. 네. 네이버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게 거래량이 정말 굉장히 터지면서 어제 오늘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매수 시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차피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고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 오히려 네이버에 대한 그런 기업 분석을 끝마치고 투자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번에 포시머크 인수하면서 좀 악재로 크게 작용을 했고 특히 미국 증권가에서 너무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분석 나오면서 좀 더 부가적인 좀 과대 매도세가 좀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포시마크 인수,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하나를 인수를 한다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고 절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이거를 잘 키워 나간다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거를 인수하는 게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은 원래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예. 좋은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그걸 키워내고 자신들과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네, 물론 가격은 뭐 비싸다는 평가는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그거를 저는 살리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살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에는 부정적이고 자, 시너지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도 조금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24년 이후에는 좀 강하게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는 80%의 그 소비자가 그거예요. 그 MZ 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MZ 세대가 이제 경제를 이끌어갈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당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원래 유명했던 이제 중고나라 이런 플랫폼이 지금도 성행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성행을 하는 게 사실 글로벌 침체와는 조금 맞는 인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뭔가 새로운 소비보다는 그냥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를 통해서 소비자끼리의 그런 거래를 통해서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트렌드는 지금은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플랫폼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 활성화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예. 저는 나중에 이 포시마크가 네이버에 좀 큰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평가는 이루어질 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와 네이버의 대결인데요. 한 표씩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4강 진출하는 종목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를 띄워주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거 쉽지는 않았는데요. 네이버가 많이 그래도 득표를 했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자, LG 디스플레이를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네이버에 대한 가격 전략은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이버가 나오고 거의 처음 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투심이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 목표가는 지금 19만 원. 네. 죄송합니다. 네. 25만 원 보고 있고요. 높게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웹툰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웹툰 크죠. 지금 물론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간다면 메타버스의 제페토까지 저는 합친다면 가치 밸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중장기로 봐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25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8강의 2라운드는 여기서 맞춰보고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의 대결인데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미래차를 보고 열심히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 모비스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가는 종목입니다. 아모 그린텍. 자, 현대 모비스와 아모 그린텍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영우 전문가님, 네. 현대모비스와 아모그린텍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느 쪽으로 가실까요? 저희 현대모비스 가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 현대모비스 골라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께서는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두 분 다 현대모비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 좀 한번 여쭤볼게요. 김영우 전문가님, 네. 아모그린텍에 비해서 현대모비스가 갖는 장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모그린텍은 원래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해서 많이 묶여서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오늘 리비안 관련해서 대원화성 같은 종목 굉장히 강하던데요. 네, 그렇죠.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호재 속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꼭 테마적인 성격보다는 네. 이 자체적으로의 기술력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저기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아모그린텍이 만들고 있는 이런 고효율 자성 부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 기관차용 배터리 사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ESS의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아모그린텍의 그런 수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모그린텍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모그린텍은 3년 전부터 예. 이 테슬라에 고효율 자성 부품을 공급을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부터는 리비안에는 독점 공급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분명히 성장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꼭 애국심이라기보다는 현대차의 부품을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얘긴 즉슨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그대로 녹아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번에 IRA 감축법에 대한 예. 악재가 단기적으로 있긴 했으나 자율주행과 이 커넥티드가 즉 전기차에 대한 기본 플랫폼을 현대차가 활성화시킨다면 여기에 예.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다. 즉 똑같은 얘기입니다. 캐파가 현대차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대모비스가 차지하는 매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의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IRA 대응을 위해서 북미 전기차 공장 신설이 가속화된다면 현대모비스는 당연하게 북미 진출이 이어질 것이고 예. 거기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저는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회복이 필요한 시간 같아요. 네. 이 IRA 이제 망치 한 대 맞고 네. 어지러졌죠. 네,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현대차도 현대모비스도 빠르게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펀더멘탈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유세벽 전문가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유세벽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골라주셨거든요. 네. 자, 이어 반대에 있는 아모그린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고 계실까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모그린텍 상당히 좋고 네. 거기에 따라 주가가 반응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 밀리는데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그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근데 현대모비스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쭈르륵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저 앞서 말씀 주신 김영우 전문가님과 마찬가지로 예. 네, 현대모비스 표를 하나 더 던져주는 게 저는 실적은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모그린텍이 결코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진짜 힘든 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2008년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이제 뭐 닷컴 버블이라던가 이런 네. 시기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 종목들, 이 두 종목 또한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면은 추후에 이 구간을 지났을 때 누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더 뛰어난 종목은 누가 될 것인가를 봤었을 때 저는 단연코 현대모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힘든 구간은 맞지만 근데 업황 자체가 자동차 지금 오늘 현대차도 밀리고 기아도 밀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네, 밀리는 거야? 맞아요. 지금 3분기 실적 괜찮고 4분기 물론 대기 수요에 따른 이런 것들이 풀리면은 물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과하게 밀어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업황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AS 사업 부분 관련해서 지금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서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이에요. 예. 근데 그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 참고를 해야 된다. 네, 물론 다이나믹한 거는 아모그린텍이지만 네. 저는 멀리 봤었을 때는 모비스가 치고 나갈 땐 또 무섭게 치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아모그린텍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멀리 봤을 때 역시 현대 모비스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는지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현대 모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모그린텍 역시 선전했네요. 59대 41로 현대 모비스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그린텍에 대한 가격 전략도 알아볼게요. 자, 유세백 전문가님. 네. 현대 모비스 아니죠. 아모그린텍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14,000원 기준 잡고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로는 뭐 18,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16,0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목표 주가 최대 18,000원까지 열어놓기는 하겠지만 일단 짧게 보시려면 16,000원으로 보시라 이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 아모그린텍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8강의 3라운드는 여기서 종료를 해보고요. 4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4라운드를 보시죠.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1.4나노 발언까지 하면서 초미세 공정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EUV, 바로 이 미세 공정 쪽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반도체 EUV에 관련된 두 종목입니다. SNS텍과 동진세미캠의 대결 지금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주들 어제 오늘 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세백 전문가님, 둘 중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은 큰 놈들 선택할게요. 동진세미캠이요.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으로 유세백 전문가의 선택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고민이 좀 되는데 네. 저 동지스뱅킹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 주셨군요. 자, 그러면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유세백 전문가님, 네. 일단 뭐 SNS텍의 경우에 어제였나요? 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동진세미캠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곁다리로 껴주면서 아. 그리고 EUV 관련해서도 네네. 뭐 계속적으로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이고 뭐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예.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동진세미캠이 과하게 밀려났지 않나. 네, 저가 매수의 기회. 저가 매수, 지금 모든 종목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SNS텍 같은 경우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온 종목들 오늘 뭐 여기 8종목들 중에서 나쁜 종목이 과연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SNS텍 같은 경우에는 예.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 증설에 따라서 이제 수혜는 계속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EUV 적용 확대라던가 아니면 생산 경쟁이 임박을 했고 국산화에 따른 이런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도 좋지만 지금 정고점 뚫어준다라면 강한 슈팅 파동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투심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종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게 됐었을 때는 예. 결국에는 3D 낸드 그 공급 다변화 무산에 따라서 이 10년째 삼성전자 향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이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이다. 물론 지금 많이 주요 자리 이탈하면서 밀려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시장 반등세 오면은 저는
편승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올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동진 세미캠을 골라주셨는데,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이 골라주신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SNX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 시스템 반도체 테마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EUV 특히 이제 반도체의 생산이 공정화가 좀 다변화되고 세밀해지면서 EUV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NS텍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에 한 2002년도에 성공을 했고 거기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등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만까지도 판로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증설을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래도 동지 세미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 펀더멘탈은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 반도체 소재 공장 투자금을 좀 마련을 했거든요. 한 68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산이 들어간다면 신화라든지 황산 같은 그런 반도체 주요 전자재료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 거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안에 만약에 착공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이 동지 세미캠에 다시 새로운 그런 모멘텀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세미캠도 다른 반도체주들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휴식기를 가지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감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증설에 따라서 만약에 PR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진을 한다면 결국에 이 실적에 대한 그런 주가는 제자리를 전 찾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동진 세미캠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이번에는 뭐 손쉽게 났네요. 22대 78로 동진 세미캠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갔고요. 바로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SNS텍에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가격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목표가는 2만 7,000원, 네, 27,000원 보고 있고요. 이 SNS텍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반도체계 약간 다크호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필수적인 부품을 재료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도 바닥을 좀 다지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 전반적인 그 흐름을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SNS텍 살펴드렸는데요. 목표 주가는 27,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NS텍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8강의 4라운드 여기서 맞춰보겠고요. 지금부터는 4강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진표입니다. 결이 좀 많이 다른데 같이 L자로 시작하지만 많이 다른 종목들입니다. LIG 넥스원, 방산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오늘 LIG 넥스원 방산주들 시선 다시 돌아가면서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신저가 기록 후에 오늘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 LIG 넥스원과 LG 디스플레이의 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저는 방산 원래 좋게 보셨는데 그쪽 가실 것 같아요. 네, LIG 넥선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LIG 넥선 유세백 전문가께서 골라주셨는데 약간 고개를 왜 떨구셨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네, 저는 원래 하던 대로 방산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방산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유세백 전문가님, 역시 뭐 분위기가 방산이 압도적으로 좋죠.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하면서 네. 토마토에서 방송 시작하면서 방산 얘기를 그렇게 많이 제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무슨 방산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올해만큼 방산 얘기 네.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달에 좋았다가 네. 뭐 6월달까지 좋았다 7월달에 또 꺾였을 때는 또 방산 이제 주춤한다 이제 안 간다 했다가 갑니다 또 갔잖아요. 맞아요. 갔는데 지금 더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네. 했었을 때 솔직하게 이제는 모르겠다. 아. 방산 가는데 예. 시장 투심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시장 때문에. 예, 시장 이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네. 그 어떤 종목이라도 지금 8종목 나쁜 종목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어느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3년에서 5년 멀리 투자를 한다라면 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네. 골라주실 때 LG 도리도리 디스플레이는 하셨군요.
네. 네. 제가 또 LG를 좋아해요. LG를 네. 좋아하는데 너무 밑에 내려가 있어요. 맞아요. 이러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업황은 부진할 것이다. 근데 주가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 시점 주목받고 있는 건 LIG 넥스원이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LIG 넥스원을 꼽았고 네. LG 디스플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선택이 그만큼 어려운 현재 시장의 상황도 같이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이유도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예. 이쪽으로도 엮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냐면 LG 이노텍이 지금 자율주행이나 애플이랑 하고 있는 네. 그런 협업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G에서 할 수 있는 그런 AR, VR 기계 쪽에 OLED를 패널 쪽을 담당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미래 사업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직은 아니다. 당장 타이밍은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 투자 기대감을 시장에서 받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 OLED에 대한 시장 확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월드컵 특수 기대감이 있지 않냐.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뭐 재료가 뭐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냐. 예. 네, 욕먹습니다. 요즘에 욕먹- 얘기가 네. 잘 안 돼요, 사실 월드컵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그래도 LIG 넥스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LIG 넥스원 쪽에 네. 방산을 저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LIG 넥스원이 지금 최근에 위성통신 관련해가지고 위성환법 예.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고 캐파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주장 확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강달러에서 조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킹달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LIG 넥슨 고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비추님께서 LIG 넥슨 오늘 잡으셨대요. 오늘 잡은 선택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사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 차트를 보면 61선을 지지를 받고 한번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종목 특성상 61평을 맞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다면 그때는 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았나. 근데 지금 오늘도 아래 꼬리가 61평 맞고 다시 좀 올라갔던 시가를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준다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비추님께서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길래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참고만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분 다 LIG 넥슨을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84% LIG 넥슨으로 가주셨고요. 이 종목 만장일치로 결승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아쉽게 떨어졌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가격 전략 좀 알아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저는 1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OLED 관련해서 지금 업황 뭐 LCD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미래 산업으로서 무조건 가야 네.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네요. 16,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강의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인데요. 국내 증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맞붙습니다. 일단 자동차에서는 현대 모비스가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대표를 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모비스와 동진 세미캠 두 종목이 맞붙을 때는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어디로 가실까요? 저 현대 모비스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 현대 모비스였고요. 유세백 전문가께서 지금 똑같습니다. 역시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시길래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의견이시네요. 현대 모비스 두 분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역시 아직 반도체가 지금 갑자기 또 업황 돌아서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네, 거죠. 반도체랑 자동차를 고른다면 저는 자동차다 네.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IT 수요에
IT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투심이 조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예. 현대모비스가 현대 전기차 부품의 그런 생산 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저는 꼭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 이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 쪽의 그런 부분도 이 현대 오토에버와 같이 해서 사업을 같이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V2X 통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5G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점을 좀 미뤄 보았을 때 자율주행 쪽의 그런 실적 모멘텀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현대모비스가 이걸 통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 수출까지 기술 이전까지 이어진다면 이거는 좀 큰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 반도체를 골랐을 때 내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어떤 종목을 고를까 한다면 저는 현대모비스를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대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대결로도 풀이가 될 수 있을 만한 대결이었습니다. 자동차 일단 김영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유세백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반도체보다는 자동차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현재 거죠? 시점에서는 저는 자동차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우리 두 축입니다. 그렇죠. 두 축인데 이 두 종목 다 특징이 있죠. 지금 저점 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라는 기준 라인 잡고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으로 봤었을 때 25,000원 라인 부근이면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예. 올라갈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밀리지 않는다라면 네. 저는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자동차 업황 큰 틀로 봤었을 때 반도체는 조금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다. 근데 자동차는 좀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다 현대모비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현대모비스입니다. 67% 득표를 했고요. 동진세미캠은 33%가 나왔네요. 자, 현대모비스 이렇게 또 만장일치로 결승전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쉽게 떨어진 동진세미캠 가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 동진세미캠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동지세미캡은 3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 네, 결국 이것도 대응 방법이 매집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 종목 들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하는 접근이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한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목표 주가 35,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동진세미캠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4강의 2라운드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겠고요. 지금부터는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으로 옮겨와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방산과 자동차 각각 대표적인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LIG 넥선 방산주의 대표주자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를 대표해서 현대모비스가 올라왔는데요. LIG 넥선과 현대모비스의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LIG 넥선과 현대모비스입니다. 굵직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저부터 안 물어봐 주시길 바랬는데 이거 좀 오늘 제일 어렵지 않나요? 이 선택이? 어렵네요. 방산이랑 자동차 어디냐? 저는 현대모비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로 가주신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현대모비스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LIG 넥선 가겠습니다. 방산으로 끝까지 집중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유세백 전문가와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이 결승전에 조금 어긋났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방산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현대모비스로 가주시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유세백 전문가님이 LIG 넥슨을 골라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현대모비스를 갔는데요. 사실 뭐 둘 다 좋죠. 좋게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 산업 자체가 안 좋아요. 근데 소비 산업의 좀 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자동차 쪽이 더 가깝잖아요. 필수 소비재 쪽으로. 그런다면 방산 쪽이 저는 소비하는 데는 판매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환경도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의 저력을 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골랐는데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엮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현대모비스의 그런 자율주행 사업부를 앞으로 살펴본다면 이 IRA 대응법으로 의해서 만약에 북미 공장으로 진출을 한다. 네. 진출해서 여기서 전기차 부품 회사로서의 그런 탈바꿈을 체인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까지 맡아서 같이 한다면 현대모비스의 그런 현대차의 그런 가치는 같이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와 같이 주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기업이 현대모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존의 자율주행 센서와 그리고 이번에 결합하게 될 그런 통신 장비까지 같이 융합을 하게 된다면 네. 이번에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분기 최대 매출액이 계속해서 경신이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주가가 시장에 비해서 좀 빠지지 않는다, 방어를 해준다라는 좀 접근으로 저는 현대모비스 골라봤습니다. 네. 자, 이와 반대로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역시 방산으로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LIG 넥선 마지막 조금만 어필해 주시죠. 현대모비스 좋고요. 네. 좋은데 지금 현재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싶은 게 그나마 주도를 하고 있는. 네,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섹터는 방산이지 않을까. 예. 네, 경기가 꺾여도 지금 국가에서 정부 그 자금을 네. 줄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근데 현대모비스도 결코 뒤지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IG 넥선과 현대모비스 참 박빙의 승부가 되었는데 한 표씩 받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박빙이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그 선택에 따라서 오늘 미인주가 가려집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빙이었는데 방산이 역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네요. LIG 넥선 58%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LIG 넥선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발표를 해드리죠. 자,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는요, 자동차를 누르고 방산입니다. LIG 넥선이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국 우승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LIG 넥선이 우승을 하게 됐고 지금 일단 가격 전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우승을 하게 된 현대모비스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자, 김영구 전문가님, 가격 전략 현대모비스 세워주시죠. 네, 역시 시장에서 핵과 미사일 얘기가 들리니까 방산 쪽으로 마음이 몰리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저는 목표가 23만 원 보고 있고 앞으로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을 담당할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주행 쪽의 사업 보고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목표 주가 23만 원까지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가격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장 결국 우승을 거머쥐게 된 LIG 넥선 관련해서는 유세백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지금 목표가보다는 지키는 전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IG 넥선 같은 경우 손절 가격 먼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61선 이탈하면은 무조건 아웃쳐야 된다. 왜냐면은 언제 불어줄지 모른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9만 원 무너지면은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러프하게 좀 폭넓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8만 7천 원 라인 잡고서 기준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익절컷 높여가면서 11만 원 가는 길 이렇게 좀 짧게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IG 넥선 손절 가격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1선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바라보되 그 전에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LIG 넥선의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이상의 월드컵의 우승 종목은 이렇게 LIG 넥선이 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